명탐정 포아로. 싸구려 아파트의 모험. 여태까지 내가 기록해온 바에 의하면 포아로의 수사는 살인이건 절도건 간에 그 핵심이 되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일을 논리적으로 진행시켜 결국엔 성공리에 해결을 한다.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보니 처음엔 포아로만이 감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사건들로부터 급기야 일을 꼬이게 하는 불길한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특기할 만한 상황을 이젠 나도 어느 정도 느끼게끔 되었다. 난 오랜 친구인 제럴드 파커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나를 초대한 주인을 제외하고도 내 주위엔 대략 6명 정도의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화제가 파커에게 넘어가기만 하면 이야기는 어김없이 런던에서 집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집과 아파트는 파커의 각별한 취미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그는 최소한 6개의 각각 다른 플래식 아파트와 조그만 셋집을 옮겨 다녔다. 한 군데 정착하기가 무섭게 예기치 않게 새로운 곳이 그의 눈에 들어와서 당장에 보따리를 꾸리곤 했던 것이다. 사업적인 수완도 있고 해서 그의 이사는 거의 언제나 돈을 약간만 들이고도 가능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그가 운동하길 좋아한 덕분이지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우린 풋내기가 전문가를 대하는 존경심으로 한동안 파커의 얘기를 경청했다. 우리 차례가 오기만 하면 떠들썩하고 완벽한 달변이 그만 칠칠치 못하게 더듬거리고 마는 것이다. 마침내 남편과 함께 그곳에 온 귀엽고도 매력적인 신부인 로빈슨 부인에게 얘기 차례가 돌아갔다. 난 이전엔 그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빈슨은 최근에 파커와 알게 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인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행운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파커 씨? 우린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최근에요. 몬테규 맨션 단지에서 말이죠. 네, 그랬군요. 파커가 말했다. 거기에 아파트가 많다는 소리는 늘상 들었죠. 가격이 세다던데. 네, 그런데 이건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싸다니까요. 1년에 80파운드만 내면 된대요. 어이, 설마요. 몬테규 맨션 단지는 나이츠 브리지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크게 잘 지은 건물이고요. 부인은 혹시 어떤 빈민가에 있는 같은 이름의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나이츠 브리지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거죠. 이야, 행운이란 말이 꼭 맞군요. 놀라운 기적이군요. 아마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을 왕창 타려고 하진 않던가요? 프리미엄은 없어요. 아이, 프리미엄이 없다고요? 누가 내 머리 좀 잡아줘요. 세상에. 파커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렇지만 우린 가구를 사야만 했어요. 로빈슨 부인이 계속했다. 아, 역시. 파커가 활기를 띄웠다.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었군요. 50파운드예요. 아름다운 가구더군요. 나 같으면 관두겠어요. 파커가 말했다. 지금 그 집에 새 사는 사람은 자선기가 농후한 미친 사람일 거예요. 로빈슨 부인은 좀 난처해 보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생긴 양미간을 찡그렸다. 하긴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집에 유령이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유령이 나오는 아파트 얘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파커가 딱 부러지게 말했다. 아니에요. 로빈슨 부인은 안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런데 놀랄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부인. 내가 말했다. 아, 우리의 범죄 전문가가 잠에서 깨셨구만. 저 사람에게 몽땅 털어놓으세요, 로빈슨 부인. 헤이스팅스는 대단한 미스터리 해결사라고요. 파커가 말했다. 난 껄껄 웃었지만 내게 부여된 그 권한이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다.
진짜로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헤이스팅스 대위님. 하지만 우리가 스토소폴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그전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소개해주는 거라곤 비싼 메이페어 아파트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찾아가 보는 거야 손해날 게 있겠냐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거라곤 1년에 400에서 500을 내던가 아니면 프리미엄을 듬뿍 얹어주는 것밖에 없더군요. 우리가 내켜하지 않자 80짜리 플랫식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에게 괜찮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그 아파트가 자기네 안내 책자에 올라있는 바람에 사람들을 그리로 많이 보냈는데 아마 틀림없이 벌써 사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 말을 빌면 낚아채듯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소개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정보를 왜 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도 막상 그곳에 가면 이미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곳까지 갔다는 사실에 또 화를 낸다니까요. 로빈슨 부인은 숨을 돌리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우린 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막상 집이 나갔다는 말을 들으면 좋지야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집을 한번 꼭 보고 싶었죠. 만일 집이 안 나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에 우린 그곳으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죠. 샤워실은 3층에 있었는데 우리가 막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엘시 퍼거슨이 그년 제 친구예요. 헤이스팅스 대위님. 그들도 아파트를 물색 중이었죠.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더군요. 처음으로 당신을 앞질렀네? 그녀가 말했죠. 그런데 김샜어. 벌써 사람이 들었거든.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존이 그곳은 가격이 하도 싸니 우린 더 낼 수도 있고 또 프리미엄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약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아파트 구한다는 게 어떻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난 집을 쟁취하려는 투쟁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 밑바닥엔 더 값을 높이더라도 상대방을 억누르고자 하는 동족 상전의 비정한 법칙이 언제나 적용된다는 걸 잘 알고 있노라고 말하며 그녀를 일단 안심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글쎄 그 아파트는 새가 안 나간 상태더라니까요. 우린 가정부에게 안내를 받아 집을 둘러보고 나서 여주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막바로 결정을 받았어요. 즉시 입주하고 딸린 가구에 50파운드를 더 낸다는 조건으로요. 그 다음날 우린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내일이면 이사를 가요. 의기양양하게 로빈슨 부인은 말을 끊었다. 그러면 퍼거슨 부인은 어찌 된 겁니까? 파커가 물었다. 어디 자네 추리나 들어볼까? 헤이스팅스? 분명히 친애하는 왓슨. 난 가볍게 인용했다. 그년 엉뚱한 아파트에 갔던 게야. 헤이스팅스 대위님, 어쩌면 그래도 잘 아세요? 로빈슨 부인이 존경스럽다는 듯이 외쳤다. 난 바로 이 자리에 포아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때때로 난 그가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신바람이 난 그 다음날 아침 포아로의 길을 꺾고자 그 문제를 들이댔다. 그는 흥미를 보이면서 여러 장소에서 아파트를 비는 데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상한 얘기로구만. 그가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실례하네, 헤이스팅스. 잠시 산책 좀 가야겠어.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유례없는 흥분으로 빛이 났다. 그는 지팡이를 테이블에 놓고서 평소의 습관대로 말을 꺼내기 전에 모자의 털부터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현재론 처리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우린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구만. 무슨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막히게 싼 값에 구한 자네의 친구 아파트 말이야. 아이, 포아로, 지금 농담하자는 거예요? 난 아주 진지해. 자네 계산해보게나. 그런 아파트에 정말로 세대는데 필요한 비용은 보통 350파운드야. 난 그 사실을 방금 이 집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 그런데 그 아파트만 유독 80파운드에 임대된 거야. 이유가 뭘까? 틀림없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겠죠. 어쩌면 로빈슨 부인이 말한 대로 유령이 나올지도 모르죠. 포아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그 아파트엔 이미 사람이 들었다고 말했는데도 그녀가 올라가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또 얼마나 이상하냔 말이야. 그래도 그 여자가 엉뚱한 아파트에 갔었다는 내 말은 확실하게 동의하시겠죠? 그거야말로 가능성이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이지 않습니까? 자네의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헤이스팅스. 부동산 업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냈는데도 그 기막히게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로빈슨 부인이 도착했을 때 아직도 사람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만은 없겠지? 그 사실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군요. 로빈슨 부인은 아무런 하자도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구만. 아주 이상해. 그렇지 않나? 그년 믿을 만한 여자던가, 헤이스팅스? 아, 네. 그냥 애교 있는 여자였어요? 물론 그러겠지. 자네가 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끔 그녀가 해놨을 거야. 그럼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나 내게 말해주게나. 네, 그러니까 키가 크고 금발이었어요. 진짜로 아름다운 금빛이 도는 젓갈색. 자넨 금빛이 도는 젓갈색이라면 언제나 사족을 못 쓴다니까. 포아로가 중얼거렸다. 계속해보게나. 파란 눈으로 아주 화사한 여자였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네요. 난 불충분하게나마 끝을 냈다. 그럼 그녀의 남편은?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더군요.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은 없었어요. 머리가 검은색이야, 금발이야? 모르겠는데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포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평범한 사람들이야 수도 없이 많지. 그런데 아무튼 자넨 여자에 대한 묘사에 너무 호의적이고도 관대한 편이야. 자넨 그 사람들에 대해 뭐 아는 거라도 있나? 파컨 그들을 잘 알고 있고. 최근 들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아로, 당신은 즉흥적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포아로가 손을 쳐들었다. 여전하구만 자네. 언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나? 내가 말한 거라곤 이상한 얘기라는 게 고작이었어. 분명하게 말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잖아. 그 여자 이름을 안다면 또 혹시 모를까? 헤이스팅스? 그녀 이름은 스텔라예요. 내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게... 포아로가 하도 낄낄거리는 바람에 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뭔가 말할 수 없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스텔라는 별을 의미하지. 그렇지 않나? 알아줘야 해. 대관절. 별은 빛을 주잖나. 자, 진정하게나 헤이스팅스. 자존심에 상처받은 그런 표정은 짓지 말라고. 가세나, 몬테규 맨션 단지로 가서 몇 가지 좀 알아봐야겠어. 난 얼씨구나 하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곳은 전체가 멋지게 개조된 건물이었다. 정복을 입은 수희가 입구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는데 포아로가 그에게 말을 붙였다. 실례합니다만 로빈슨 부부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요? 수희인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성격이 시큰둥하고 의심이 많은 듯이 보였다. 그는 우리 쪽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3층 사호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개월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말하는 부인은 키가 크고 금빛이 도는 젓갈색 머리에다. 그렇다니까요. 수희가 말했다. 성 미가엘 축제 때 들어왔어요. 딱 6개월 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듯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난 포아로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어떤가, 헤이스팅스? 내 친구는 얄밉게 따져 물었다. 그래,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잔 언제나 진실만 말한다고 아직도 확신하고 있나?
난 대답하지 않았다. 포아로는 내가 뭘 할 건지,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묻기도 전에 브림턴로로 향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는 거야, 헤이스팅스. 난 꼭 몬테규 맨션 단지에 집을 얻고 싶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머지않아 갖가지 재밌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거야. 우린 운이 좋았다. 5층 8호실이 일주일에 10기니로 가구까지 딸려 나와 있었다. 포아로는 즉시 한 달간 빌렸다. 우린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내 항의를 묵살해버렸다. 그래도 난 요즘 돈을 벌고 있잖아. 난 변덕 좀 부리면 안 되나? 그건 그렇고 헤이스팅스. 자네 리볼버 권총 있나? 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난 약간의 스릴을 느끼면서 말했다. 당신 생각엔 자네에게 그게 필요할 거라고? 물론 가능한 얘기지. 자네 그 생각을 하니까 즐겁지? 나도 알아. 자네한텐 스릴이 넘치고 낭만적이기만 하면 다 되니까. 그 다음날 우린 당분간 그 집에 살기 위해 들어갔다. 그 아파트엔 안락하게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다. 로빈슨 부부의 집과는 같은 위치였는데 단지 층수만 우리가 2층 위였다. 우리가 입주한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오후에 포아로는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있었는데 아래층 어딘가에서 쾅 하고 문소리가 나자 그는 급히 나를 불렀다. 난간에서 내려다보게나. 저 사람들이 자네 친구인가? 자네 모습을 보이진 말고. 난 계단 위에서 목을 길게 뽑았다. 저 사람들이 맞아요. 난 속삭이듯 말했다. 좋았어.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1시간쯤 지나서 밝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불쑥 나타났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포아로는 발끝으로 걸어 아파트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 좋아. 주인이 나갔으니까 하녀도 나가야지. 그 아파트는 이제 비어있을 거야. 이제 뭘 할 건데요? 난 거북해져서 물었다. 포아로는 활기찬 걸음으로 식기실에 들어가더니 석탄을 나르는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우린 바야흐로 쓰레기통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려가려 하고 있어.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아무도 우릴 못 볼 거야. 일요일 음악회다. 일요일 오후 외출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영국의 일요일 정찬 뒤에 일요일 선잼 같은 것들이 모두 에르큘 포아로가 뭘 하는지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해줄 테니까. 이리 들어오게나, 친구. 그가 나무로 투박하게 만든 장치에 발을 들여놓자 나도 조심하면서 뒤따라 들어갔다. 우리 그 아파트를 부수고 들어간 건 아니죠? 난 좀 아리송해져서 물었다. 포아로의 대답은 그리 기운이 나게 하는 건 아니었다. 오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가 대답했다. 우린 3층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내려갔다. 식기실로 통하는 나무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포아로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자네 봤나? 낮엔 이 문을 빗장으로 걸지 않고 다니는구만. 그럼 우리처럼 어느 누구라도 오르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밤에도 그럴 거야. 늘상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우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내더니 즉시 능숙하게 일에 착수하여 석탄 바구니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사히 도구를 갖다 대고 조작했다. 작업은 단 3분 걸렸다. 그런 다음 포아로는 주머니에 도구를 도로 집어넣었고 우린 다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올라왔다. 월요일에 포아로는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저녁에 돌아와선 만족한 한숨을 푸 하고 내쉬며 의자에 몸을 던졌다. 헤이스팅스, 내가 얘기를 좀 자세히 들려줄까? 자네 마음 같은 이야기라 자네가 좋아하는 영화 생각이 절로 날 걸세. 네, 어서 해주세요. 내가 웃었다. 포아로가 힘겹게 지어낸 신면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일 것 같은 기대가 드는군요. 사실이라 해도 손색이 없네. 런던 경시청 잽 경감이 그 정확성을 뒷받침해줄 거야. 왜냐하면 친절한 그의 부하들로부터 내 귀에 흘러 들어왔으니까.
들어보게나, 헤이스팅스. 약 6개월 전에 미국 무성에서 어떤 중요한 해군 관계 서류가 도난당했어. 그 서류엔 항만 방어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다른 외국 정보에도, 예를 들어 일본 정보에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거야. 즉시 루이기 발다르노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에게 혐의가 갔어. 그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국무성의 소수민족 자격으로 고용되었었는데 그 서류가 없어진 것과 때를 맞추어 그도 사라졌다는 거야. 루이기 발다르노가 훔쳤건 아니건 간에 그는 이틀 뒤에 뉴욕의 이스트사이드에서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되었어. 신문은 그의 편이 아니었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루이기 발다르노는 오빠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에 급성장한 어떤 젊은 연주의 가수인 엘자 하르트 양과 함께 다녔어. 엘자 하르트 양의 경력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 발다르노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하여 그녀도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녀는 여러 가지 가명을 써오면서 악명 높은 국제 스파이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믿을 만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지. 미국 비밀정보부가 그녀를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워싱턴에 살고 있는 송사리 일본 남자들을 계속 감시했어. 일단 엘자 하르트가 종적을 감추는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녀가 문제의 그 남자들에게 접근하리라고 본 거야.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2주 전에 갑자기 영국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엘자 하르트가 영국에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는 거야. 포아로는 말을 쉬었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엘자 하르트에 대한 공식적인 묘사는 이렇다네. 키 170cm, 눈은 푸른색, 머린 금빛이 도는 젓갈색, 안색이 좋음, 오똑한 코. 기타 특별히 특기할 만한 점은 없음. 이 로빈슨 부인이잖아요. 난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지. 포아로가 정정했다. 그리고 또 난 어떤 거무스름한 외국 남자가 오늘 아침 사무실에 새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니까 헤이스팅스, 오늘 밤은 쾌적한 잠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밤새도록 아래층 아파트에 불침번을 서줘야 할 것 같아. 당연히 자네의 그 탁월한 리볼버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서 말이야. 그럼 우리 언제 시작하는 거죠? 자정 때가 적당할 것 같네. 그전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정확히 12시에 우린 조심조심 석탄 바구니에 기어들어가 3층으로 내려갔다. 포아로의 교묘한 조작으로 나무 문이 금방 안으로 열려 우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식기실에서 주방으로 나와 우린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약간만 열어놓고 의자 2개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포아로가 눈을 감으며 만족한 듯이 말했다. 나로선 기다리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난 잠이 들까봐 초조했다. 그 순간 나에겐 한 8시간 정도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는 겨우 1시간 20분이었다. 내 귀에 갈짝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포아로가 손으로 내 손을 툭 건드렸다. 난 일어나서 그와 함께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린 그곳에서 들렸다. 포아로가 입을 내 귀에 갖다 댔다. 바깥문이야. 자물쇠를 끊어내려가고 있어. 먼저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이 떨어지면 그때 뒤에서 덮치면서 재빠르게 죄게나. 조심해야 돼. 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빛이 조그맣게 원을 그리며 실내로 새어 들어왔다. 불이 곧 꺼지면서 문이 서서히 열렸다. 포아로와 난 벽에 바짝 몸을 붙였다. 그 남자가 우리를 지나쳐 갔을 때 난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손전등을 켜자 포아로가 내 귀에다 불어로 새된 소리를 질렀다. 덮쳐! 우린 함께 몸을 날렸고 내가 침입자의 팔을 묶는 동안 포아로는 재빠른 동작으로 침입자의 머리에 가벼운 모직 스카프를 덮어 씌웠다. 모든 일이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난 그의 손을 비틀어 단검을 빼앗았고 포아로는 스카프를 벗겨내어 눈만 내놓게 하고선 입엔 단단히 재갈을 물려놓았다. 난 리볼버 권총을 그가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대며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 그가 반항을 멈추자 포아로는 입을 그의 귀에 바짝 갖다 대고서 말을 급하게 하기 시작했다. 1분 뒤에 그 남자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포아로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이른 다음 자기가 선두로 아파트를 나서서 계단으로 내려갔다. 우리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 뒤를 따랐고 난 리볼버 권총을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걸었다. 거리로 나오자 포아로가 내게로 몸을 돌렸다. 저 모퉁이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네. 내게 리볼버 권총을 주게나. 우린 이제 그게 없어도 될 거야. 그래도 이 친구가 도망치려고 하면 어쩌려고요? 포아로가 빙그레 웃었다. 그러지 않을 거야. 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타고 1분 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스카프가 이방인의 얼굴에서 벗겨져 나가자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포아로에게 목소리를 죽여서 말했다. 자네 눈치는 좌우지간 끝내주는구만, 헤이스팅스. 아무도 자네 눈은 못 속여. 그래, 이 남자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모두 택시에 올라타자 포아로가 운전사에게 세인트 존스우드에 있는 주소를 말해주었다. 난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포획자 앞에서 포아로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묻고 싶진 않았으므로 헛되게나마 난 우리의 행방에 대해 뭔가 정보를 얻어보려고 무던히 애썼다. 우린 길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한 집문 앞에서 내렸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여 작은 길을 따라 건들건들 걸어오다가 하마터면 포아로와 부딪힐 뻔했다. 포아로가 그에게 다급하게 무슨 말을 했으나 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우리 세 사람은 집 계단을 올라갔다. 포아로가 벨을 누르면서 우리에게 옆으로 비켜 서 있으라고 했다. 아무런 기척이 없자 그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면서 몇 분간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잡고 비틀었다. 위의 채광청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대관절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의사를 뵙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파서요. 여긴 의사가 없소. 남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포아로는 얼른 발을 쑥 디밀었다. 그는 그 순간 격앙된 프랑스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뭐라고요? 의사가 없다고? 당신을 고발하겠소. 각오하시오. 난 여기서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겠소. 저 말이죠. 문이 다시 열리더니 실내복 슬리퍼를 신은 구질구질한 그 남자가 긴장된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면서 포아로를 진정시키려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다. 경찰을 부르겠소. 포아로가 계단을 내려갈 채비를 차렸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 남자가 포아로의 뒷공무니를 황급히 붙들고 늘어졌다. 포아로가 확 밀쳐내자 그 남자는 계단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은 닫힌 뒤에 다시금 잠겼다. 빨리 이리로. 포아로가 제일 가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불을 켜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커튼 뒤에 가 있어요. 시녀르. 이탈리아 남자가 이탈리아어로 말하면서 창문에 나팔꽃 모양으로 길게 드리워진 장밋빛 벨벳 커튼 뒤로 잽싸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1분도 채 되지 않은 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한 여인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젓갈색 머리를 했으며 가냘픈 몸매를 가리는 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다. 제 남편 어딨죠? 그녀가 놀란 눈길을 던지며 외쳤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이 추위를 탈까봐 그러시는군요. 내가 보니 그는 발에 슬리퍼도 신었고 또 실내복도 따뜻하게 생겼던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부인과 알고 지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부인. 하지만 우리 중 한 사람이 부인을 만나려고 특별히 뉴욕에서 오게 된 건 특히나 유감천만입니다. 커튼이 젖혀지면서 이탈리아 남자가 걸어 나왔다. 끔찍하게도 그는 내 리볼버 권총을 걸어쥐고 있었는데 포아로가 택시 안에서 부주의하여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여인은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더니 도망치려 몸을 돌렸으나 포아로가 닫힌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녀가 새된 소리로 울먹였다. 저 사람은 절 죽일 거예요. 죽었다는 루이기 발다르노는 대체 누구요? 이탈리아 남자가 총을 끌어쥐고서 우리에게 각각 겨누면서 거칠게 물었다. 우린 감히 움직일 엄두도 못 냈다. 제 얘기를 포아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외쳤다. 그가 말 좀 그만하면 고맙겠는데, 헤이스팅스. 장담 하네만 우리 친구는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엔 절대로 쏘지 못할 걸세. 뭘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남자가 심술궂은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보다도 여자가 먼저 번개처럼 포아로에게 몸을 돌렸다. 원하는 게 뭔데요? 포아로가 굽실 절을 했다. 엘자 하르트 양께 굳이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녀의 지성을 모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여인은 전화기를 가리는 데 쓰는 벨벳으로 만든 커다란 검은 고양이를 집어들었다. 이 속에 넣고 꿰맸어요. 아하, 영특하시구만. 포아로가 인정한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는 문에서 비켜나 한쪽 편에 섰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 당신이 도주할 동안 난 뉴욕에서 온 당신 친구를 붙들어 놓을 테니까. 이런 멍청할 때가! 덩치 큰 이탈리아인이 으르렁거리면서 사라져가는 여인을 향해 리볼버 권총을 똑바로 겨누자 난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하지만 아무런 일 없이 무기에서 찰칵하는 소리만 나자 포아로가 목소리를 높여 부드럽게 책망했다. 자넨 오랜 친구를 그렇게 못 믿는구만, 헤이스팅스. 난 친구들이 총알을 잰 권총을 가지고 다닌다 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지만 안면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네. 그렇게는 못한다네, 친구. 이 말에 이탈리아 사람이 열을 받고서 상소리를 내뱉었다. 포아로는 부드러운 어조로 그를 질책했다. 자, 보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말이오. 난 당신 목이 달아날 걸 구해주었소. 그리고 저 아름다운 부인이 도망칠 거라고는 생각지 마시오. 못 갑니다, 못 가요. 이 집은 앞뒤로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나갔다 하면 곧장 경찰의 손아귀에 뛰어드는 꼴이지. 멋지면서도 위안이 되는 말 아니오. 그래요, 그래. 지금 이 방을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시오. 부디 조심하도록. 그는 나가버렸구만. 그런데 내 친구 헤이스팅스가 날 질책하는 눈길로 바라보는구만.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어. 처음부터 명백하게. 몬테규 맨션의 사무실에 들겠다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유독 로빈슨 부부만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네. 왜일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이 선발된 이유가 뭘까? 그냥 한번 척 보고서 그들의 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경우야 드물다네. 그렇다면 무슨 이유일까? 그건 그들의 이름 때문이었어. 아니, 로빈슨이란 이름엔 아무런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외쳤다. 아주 평범한 이름인데 뭘 그것 갖고 그래요? 아하, 제기라. 맞다니까 그러네.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었어. 엘자 하르트와 그녀의 남편, 아니 오빠, 아니, 그가 실제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뉴욕에서 와서 로빈슨 부부로 자처하고 아파트를 빌린 거야. 갑자기 그들은 루이기 발다르노가 속해 있는 게 틀림없는 마피아 내지는 카모라 비밀 집단이
자기들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들이 뭘 했겠나? 그들은 뻔한 음모를 꾸민 거야. 그들은 자기들을 뒤쫓는 추적자가 개인적으로는 그들 둘 다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보다 간단한 일이 뭐가 있겠나? 그들은 그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세를 놓은 거야. 런던에 사는 아파트를 물색 중인 수천 명의 젊은 커플들 중에서 로빈슨 부부가 없을 수야 없겠지. 문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만일 자네가 전화번호부에서 로빈슨이란 이름을 한번 찾아보기만 하면 조만간에 금빛 나는 젓갈색 머리카락의 로빈슨 부인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복수자가 도착하는 거지. 그는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아.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게 끝나고 복수극이 충족되면 엘자 하르트 양은 다시 한번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헤이스팅스, 자넨 나한테 진짜 로빈슨 부인을 소개해줘야겠구만. 기쁨을 주는 진실한 사람. 자기네 아파트에 누가 쳐들어온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서둘러 돌아가야 해. 잽과 그 친구들이 도착했구만. 힘차게 손잡이를 비트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이 주소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뒤따라가면서 물었다. 당연히 첫 번째 로빈슨 부인이 다른 아파트를 떠났을 때 그녀를 뒤따라갔겠군요. 아주 좋았어, 헤이스팅스. 드디어 자네의 회색 뇌세포를 활용하는구만. 이제 재배 패거리들을 좀 놀래켜줄까? 부드럽게 문을 열면서 그는 고양이 인형의 목 가장자리를 찔러대면서 새되게 야옹 하고 소리질렀다. 다른 남자와 함께 밖에 서 있던 런던 경시청 경감이 더 깜짝 놀랐다. 포아로 씨가 장난을 치셨구만요. 포아로가 고양이 목 뒤로 머리를 내밀자 그가 외쳤다. 들어가시죠, 무슈. 우리 친구의 신상엔 아무 이상도 없이 모시고 있나? 예, 새를 잡은 것까진 좋았죠. 그런데 상품은 갖고 있지 않더군요. 그런가?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찾아보시겠다는 거로구만. 헤이스팅스와 출발하기에 앞서 집고양이의 내력과 습관에 대해 강의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구만. 맙소사, 그건 좀... 자, 고양이는... 포아로가 자르듯이 말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상했다네. 길을 가는데 검은 고양이가 가로질러 가면 행운을 나타낸다고들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그 고양이가 오늘 밤 자네의 길 앞을 지나쳐간 걸세, 잽.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이나 간에 그 본성을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알기론 영국에선 예의 바른 일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 고양이의 본성은 아주 기막히다네. 난 속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남자가 투덜거리면서 느닷없이 포아로의 손에서 고양이를 낚아챘다. 당신한테 소개시켜드린다는 것을 잊었군요. 잽이 말했다. 포아로 씨, 이분은 미국 비밀정보부의 버트 씨입니다. 잘 훈련된 미국인의 감각이 포아로를 주시했다. 그는 손을 꺼냈으나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얼른 그 상황에 대처했다. 만나서 기쁩니다. 버트 씨가 말했다. 명탐정 포아로. 싸구려 아파트의 모험. 오늘 밤 책 한 잔.